건물 짓고 공작물 하니까 물건 쌓으니까 토하고 토한다. 그래서 건건물 토토토. 그렇죠? 건건물 토토토. 토하고 토한다. 이렇게 돼. 그 다음 12번 부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필수적 지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데 다음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우리가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는 건데 이게 바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자, 필수적인 조건은 이거.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난개발을 막고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녹지 지역이었는데 이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인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뭐가 되는 거?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도 우리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적인 부분 할 수 있다도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할 수 있다를 외우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를 외워야 된다. 그래 하여야 한다. 왜 나머지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다로 보면 되니까. 그러면 하여야 한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된다? 제 친구 정태기. 정태기가 10년 친구예요. 10년 지나야 친구죠. 무슨 친구? 필수 친구. 정태기는 10년 지난 필수 친구예요. 돈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기간을 얘기하지. 10년 지난 필수 친구.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죠. 정태가 왜? 내가 녹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고 싶어. 이거 공사하는 시공하는데 얼마 들어?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30만 원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태기가 30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꾼다는 거 그리고 시공 해제하는 거 이게 30만 원이지.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꾸는 것과 시공하는 부분이 30만 원. 이 시공은 또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일 때 그 면적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뜻이에요. 위에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울 때 필수적인 부분은 정택이 몇 년? 10년 지나가야 필수 친구가 되죠. 그 친구가 또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는데 그리고 시공하는 부분에 얼마 준대요? 30만 원 준다니까 얼마나 필수 친구예요. 완전 필수죠. 뭐 평생 친구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렇게 12번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행위입니다. 13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되어야지만 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돼요. 그럼 먼저 개발행위, 사적 개발행위 중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은 뭐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관할구역 장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볼까요?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물건을 몇 개월?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렇죠? 1개월 이상 쌓아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는 곳. 그 중에 농림지역은 또 빠집니다. 농림지역은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볕 따위 이런 거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의 분할. 근데 토지 분할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건축법으로 적용하니까.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도 허가 대상인데 우리가 경작을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했다. 그럼 이거는 농사 짓는 목적이니까 이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목을 변경한 지목 변경하는 것도 형질 변경이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허가 대상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바꾸면 전을 답으로 바꾸고 답을 전으로 바꾸는 경우 있죠. 전답 답전으로 바꾸는 것은 농사짓기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일 때도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토속에 채취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공물 토토토, 건공물 토토고, 건물 짓고 공작물 하니까 물건 쌓으니까 토하고 토한다. 그래서 건공물 토토토, 그렇죠? 건공물 토토토, 토하고 토한다. 이렇게 돼. 나중에 또 도시개발법 가고 정비법 가면 하도 토하니까 뭐가 배가 고프니까 죽 먹어야 돼요. 죽목에 벌채와 식재 부분도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이게 13번. 그 다음 허가 기준,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까 허가 대상 받고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기준 전에 조건부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허가 기준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허가를 해줄 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있느냐?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적 개발 행위, 이 개발 행위를 하는데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 다 공적 부분에 대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변 지역과 뭐 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 막 지었는데 다른가 조화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화를 이룰 것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와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허가 기준,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모개성 사업주기. 모개성 사업주기. 옛날에는 모래가 정말 귀했거든요. 왜? 건물 지으려면 모래가 없어요. 모래가. 건물 지으면 모래가 없다고. 그래서 모래 사업을 되게 규모가 크게 했을 때 이게 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가 받는 사람한테 모개성 사업 주면 허가해 준다 이런 말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냥 암기법이에요. 그래서 모개성 사업 주기 이렇게 모개성 사업 주기 얘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개성 사업 주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허가 기준. 모개성 사업 주기. 모 규모 개발행위 규모 개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계획 그리고 이게 어긋나면 안 되고 그리고 사업 모개성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그리고 주는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거고 기는 기반시설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4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 아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에서 뭐 있었죠? 개발행위 부분이 규모가 적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발행위 적합한 규모입니다. 이게 개발행위 적합 규모.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규모에 맞아야 돼. 규모에. 어떤 규모에 맞아야 되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적 개발을 하는 부분에 사적 개발 행위가 뭐 하면 안 된다?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적 개발 행위가 너무 규모가 크면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규모를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하는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 네 가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지만 허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은 5천 미만일 때 허가를 해주겠다. 됐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농림지역과 공업지역과 관리지역을 만약에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규모가 얼마를 넘어서면 안 된다? 3만 제곱미터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1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의 개발 행위를 하는데 얼마를 넘어서면 안 된다?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도시가 걸치는 경우 있어요? 있죠.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상업지역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 부분이 공업지역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러면 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이때 개발하고자 하는 규모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걸로?
하나로 하느냐 아니면 각각 하느냐 그 얘기예요. 각각으로 적용해요. 각각 부분 주거지역이니까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되고 여기는 공업지역이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각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농구공 관리는 3명만. 농구공 관리 3명만. 그렇죠? 농구공 관리 3명만 뭐 줬어요? 상준호 임마. 농구공 관리 3명만 상준호 임마. 됐나요? 농구공 관리 3명만 상준호 임마. 다른 사람도 5천은 보존해줘. 보존 나오면 5천, 보존 나오면 5천, 보존 5천, 보존 5천, 보존 5천, 5천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이 정말 외우기 힘드니까 농구공 관리 얼마 3명만 상준호 임마. 그렇죠? 나머지도 5천은 보존해줘야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허가 기준 중에서 개발행위 규모 있죠? 규모 부분에 대한 제한 이걸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15번. 그 다음 16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이 되게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개발이 묶여져 있다가 풀리는 해제된 곳이 막 개발이 이제 되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기반시설 필요하지. 그럼 기반시설 필요하니까 기반시설 설치해 줄 테니까 얼마나? 돈 내라. 부담금 내라. 너희들 이용할 거니까.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 기반시설 설치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용하니까 뭐하라? 부담금 내라.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비용을 내게 되는 기반시설 종류만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공원이 해당되고요. 또 하나 녹지에 해당되고 수도 도로 해당되고 하수도도 해당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게 해당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여기서 학교 부분에서 학교도 해당되는데 그래서 공원, 녹지, 수도, 도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학교. 근데 이 학교는 대학교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고등학교까지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거. 이걸 사용하려고 할 때 뭐 한다? 부담금 내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제 친구 중에서 중학교 때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녹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장녹수인데 공짜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공녹수. 그래서 누구? 공녹수도 그렇죠? 공녹수도 어디? 합해학교 갈 때. 그렇죠? 누구? 공녹수도 어디 갈 때? 합해학교 갈 때. 그렇죠? 이 공녹수가요. 공짜를 좋아하지만 이 합해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대학 안 가고도 우리가 조폐공사에 바로 모두 취업이 되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돈이 많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금 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누구도 공녹수도 어디 들어갈 때? 합해학교 들어갈 때 뭐 내고? 기반시설 부담금 내고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이거 부분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해당된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는 그 종류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누구요? 제 친구 공녹수도 어디 들어갈 때? 합해학교 들어갈 때. 그럼 이 학교는 어디에? 고등학교지. 대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는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어디 들어가니까? 취업이 바로 되니까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16번 봤습니다. 그 다음 17번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나옵니다. 우리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면 이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만큼 뭘 말한다?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용하는 게 많을수록 그 값을 더 많이 비용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시설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어떤 시설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럼 사람이 많이 이용할수록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수값으로 표시해서 그 개수값만큼 곱해서 이제 비율을 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함으로 해서 유발되는 개수값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위락시설
그리고 관광휴게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 판매시설. 이게 순서가 뭐냐면 위락시설이 가장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이걸 짓는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규모가 똑같더라도 다른 것보다 이용하는 게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비율을 곱해서 할증을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발개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누구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종교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 같습니다. 같아요. 유발개수 값이.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같다는 거. 그럼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왜? 시험 문제는 유발개수가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이게 되는데 이거 외우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뭐 얘기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우리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누굴 만났다? 유발이 형. 여기 유발 이렇게 옛날에 뭐 유발이 대발이 뭐 이게 유행했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유발이 형을 만났는데 그 유발이 형이 웨이터의 어떤 정석을 걷는 유학까지 갔다 온 형이에요. 웨이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1년 동안 유학 갔다 왔어요. 유학 갔다 오니까 발음이 어때요? 발음이 이렇게 좀 꼬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형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부산에 있는 서면에 가보면 백악관 옆에 위락관이라는 게 나이트클럽이 있거든요. 그 위락관이 1층에 있지 않고 2층에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어디인지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층에서 유발이 형이 뭐냐 워낙 말을 잘하니까 유발이 형이 1층에서 손님들을 모두 2층으로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2층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트클럽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난데 내려오면 또 1층에 보통 뭐가 있어요? 문이 있잖아요. 자동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이 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왜?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유발의 형이 위락관은 어디? 위락관은 어디 있다? 2층에 있어요. 2층을 2종에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 그럼 손님들이 쭉 내려올 거잖아. 그러면 손님들 내려오면서 유발이 형 그러면 문은 어디 있어요? 자종문은 어디 있어요? 1종에 있어요. 인삼도 판매해요.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인삼도 판매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순서대로 다 외운 거예요. 다시요. 위락관은 순서대로 어디 있어요? 2종에 있어요. 위락관은 2종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2종에 있어요. 자종문은 어디 있어요? 1종에 있어요. 모두 인삼도 판매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순서대로 다 외우신 거예요. 유발이 형 때문에. 유발개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락시설은 뭐냐면 위락이라고 아시죠? 위락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돼요. 그게 2.1이지. 관광휴게시설, 나이트클럽 나이 제한 있죠? 얼마? 미성년자 19세 1.9. 제2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 이게 2종 근린생활 216 사태라고 유발형하고 저하고 뭐죠? 2명이서 16명하고 쌍대했죠. 216 사태 보이시죠? 다 해체하고 때리고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216 사태. 216 사태 이렇게 돼요. 아직도 전설로 내려옵니다. 위락관에서는. 그 다음에 자종문은 여러분 자동문 어떻게 돼요? 일사천리로 열려요. 자종문은 일사천리로 열리죠. 자동문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1종에 인삼도 판매해요. 그러면 1종 근린생활시설 1.3 판매시설 1.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수치까지 다 외웠어요. 그럼 이 외에 유발개수는 뭐가 있냐면 이 외에 있는 거 숙박시설 있죠. 숙박시설은 하룻밤 자는 거죠. one night 하룻밤 자니까 1. 그리고 의료시설은 뭘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의료시설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0.9. 또 제가 또 생명을 구했다고 방송에 나왔네요. 방송통신사에서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촬영한다고. 이거 영 쪽팔려서 영 팔려서 방송통신 오면 뭐 생명 구했다고 영 팔려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온 건 전부 다 땡처리. 나머지 나온 건 뭐죠? 땡처리. 땡처리 하면 돼. 7처리. 아시죠? 땡처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0.7이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외우기 힘든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여러분들 다 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얘네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17번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국토개법에 대한 암기 우리가 카드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